네,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ETF 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찬용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ETF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새로운 ETF들 이제 소개할 방송으로도 많이 찾아뵙고 있고, 투자자분들 관심을 기울여서 필요하신 상품들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들은 이제 또 각자의 또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새 이름을 또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한데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을 하면서 그 ETF 상품군을 모아서 이제 브랜드로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KB자산운용도 지금까지는 이제 KB스타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ETF 상품들을 계속 시장에 소개를 해왔었거든요. 그랬었죠. 10여 년 정도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ETF 사업의 이제 방향이나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방향성 이런 것도 좀 수정이 돼가지고 반영하는 브랜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KB스타에서 RISE, 이렇게 라이즈라는 브랜드로 바꿔서 7월 17일부터 일괄로 KB스타 ETF를 보유하고 이제 투자자시라면 주식 계좌에서 자동으로 라이즈 ETF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이즈 아주 이름 좋습니다. 직관적이고. 네. 근데 이런 이름을 혹시 어떻게 짓는 건지도 궁금한데 혹시 상무님이 또 직접 짓는 건 아니시겠죠? 이런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ETF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이런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전문 이제 브랜드 컨설팅 기관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고요. 이번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 직관적으로 이제 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ETF의 가격도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밝은 이미지였어요. 태양이 떠오르다던가 이렇게 좀 밝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ETF 투자자분들이 펀드와 주식의 중간 성격의 ETF를 약간 주식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더라고요. 매매가 뭐 잦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매매가 잦아지다 보면은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ETF 투자 자체를 좀 더 건강하게 좀 만들어 보자. 좋은 ETF들을 시장에 소개해서 그 ETF를 좀 진득하게 태양이 떠오를 때 확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서서히 이제 네. 일출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반기에 새 출발을 이제 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 어떻게 바로 출시하나요? 네, 저희가 7월 17일부터 브랜드를 바꾸면서 바로 라이즈 이름을 단 첫 상품을 이제 상장을 할 예정에 있고요. 첫 번째 상품으로는 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큰 이제 메가 트렌드 AI 관련된 ETF를 AI 처음 죠.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즘 이게 뭐 성격이 워낙 급해서 바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2022년 정도까지만 해도 AI라는 게 먼 미래 같았었는데 이 챗GPT가 네. 이제 세상에 소개가 되고 2023년 들어서면서 1년 반 동안 AI가 특히 투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데요. 국내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ETF만 해도 AI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가 거의 뭐 20개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AI 투자가 활성화돼 있는데 AI 테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빈틈이 없게 AI에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ETF여야 된다. 계속 꾸준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해서 일단 AI라는 분야를 이제 세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AI 하드웨어라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라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 파트는 AI 서비스 앤 인프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 치밀하게 빈틈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 하드웨어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라고 그냥 치환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ETF에서 5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장주 한 종목과 일반 종목 4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엔비디아는 이제 대장주로 저희가 꼽고 있고 대장주기 때문에 저희 ETF는 15% 정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종목도 4종목 정도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다음 2위권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AMD라는 기업이 있고 인텔이라는 기업,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면서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이 조립하고 그 인텔이라는 기업도 투자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 기업이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대 강자죠. 이렇게 5종목을 AI 하드웨어 이제 카테고리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4에서 5% 정도 그렇게 해서 5종목의 투자 비율이 한 33% 정도 되게 3분의 1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이제 골고루 투자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AI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의 이제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자고 하면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종목을 15% 투자를 하고 나머지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알파벳으로 상장되어 있는 구글이라는 또 포함을 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최근에는 AI향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란티어 한국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미국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2003년부터 AI 사업을 시작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 발주하는 군사용 이제 납품이 많은 기업이고 그래서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중에 당당히 한 종목으로 이제 올렸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만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뭐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데다가 통신용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기업이었지만 작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메가 트렌드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망한 종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종목도 일반 종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AI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바꿔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운데요. 그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분야에서 대장주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일단 시가총액이 큰 대형 기업이고요. 데이터 센터나 AI의 서비스나 인프라에 관련된 매출을 계속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AI의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반도체만 주로 사용을 해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함께 당당히 이제 빅테크들과 이름을 올려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나머지 AI 인프라 분야에서 일반 종목 4종목을 소개해 드리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츠 종목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만 만들어내서 그거를 이제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종목 일반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는 종목이 있고 데일 테크놀로지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에 서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진영이 인피니밴드라는 네트워크를 쓴다고 하면은 반 엔비디아 진영은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요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대장주가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투자가 ETF마저도 이렇게 종목을 좀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매달 혹은 뭐 정기적으로 이제 쌓아가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했을 때 어이구 더 싸졌으니까 좀 더 모아가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3분지계로 나눠가지고 돼 있는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면 많이 올라도 매도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떨어져도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이게 보면은 15종목이죠? 15종목입니다. 예, 그 종목이 근데 그러면은 이걸 계속 꾸준히 가는 건지 아니면 소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네.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맞습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또 ETF 투자의 미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산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라고 해갖고 편입 편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매 3개월마다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 15종목 각각 파트의 대장주와 일반 종목까지 포함해서 15종목들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또 교체하면서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15%로 저희가 세팅을 해놔도 15%보다 더 오른 부분은 이제 매도를 해서 15% 비중으로 다시 리셋하는 이런 작업도 매 3개월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AI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 ETF를 투자를 하면은 고루고루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AI ETF가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KB자산운용 AI ETF가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제일 낫다 보시는 설명 좀 해주시죠. AI라는 테마는 상당 기간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된 ETF들은 AI 반도체, 하드웨어
혹은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뭐 한 카테고리나 두 카테고리 정도까지 투자하는 ETF는 있는데 3분으로 나눠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데이터 센터인 인프라까지 균형 있게 투자되어 있는 ETF거든요. 엔비디아를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가가 계속 폭등을 해도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팔고 싶은 생각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뭐 2배, 3배씩 수익이 나신 분 많이 없으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모험이 아니라 여행이거든요. 모험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균형감 있는 ETF와 함께 계속 여행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면서 내가 2년 뒤에 3년 뒤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바로 15.4%라고 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당장 수익이 난 금액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 이연해가지고 뒤로 미뤄서 이제 연금을 받으실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걸 더욱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에 넣어 놓으시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쌓아 모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기 투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ETF 브랜드를 이제 그런 의미로 또 바꾸셨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브랜드 작업을 좀 진행을 하셨는지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밝은 이미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국내 주식시장도 보시고 막 미국 주식시장도 밤에 보시고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금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상품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전부 다 빈틈없이 커버가 되는 ETF를 통해서 꾸준히 연금 계좌 같은 곳에서 투자를 하시면 브랜드를 바꾸면서 ETF 투자 시장이 단타 매매 대신 네. ETF를 통해서 정말로 펀드에 꾸준히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ETF는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펀드를 상장시킨 거잖아요. 근데 네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트렌드가 말씀하신 대로 주식 매매하듯이 네네.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ETF 말고도 뭐 네. 다른 ETF를 좀 계획하고 계시거나 어떤 사업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로 쌓아갈 수 있는 ETF들을 많이 고민해서 하나씩 이제 내놓을 생각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믿고 언제든지 이제 라이즈 ETF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건 계속 투자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실 때까지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여행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가슴에 남는 말이네요. 여행을 즐겨야 되겠죠. 투자도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